우리 국회 모습이 마치 봉숭아학당 같았습니다. 코미디 프로의 봉숭아학당? 예,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대검과 방통위를 집단 항의 방문했습니다. 예. 또 바른정당 의원들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남북 대화를 언급하자 지금이 대화 얘기를 할 때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이 어떤 때냐 이건데요. 북한 핵실험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야유, 퇴장, 폭언, 욕설, 고성이 번복된 마치 봉숭아학당 같았던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그 자유한국당 피켓 시위 현장 그 모습 참 뭐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맞습니다. 뭐 고성이 오가고 막 욕설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이 장면을 SNS 생중계하면서 의원들 앞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서 다가갔거든요. 예. 이 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뭐 손 의원을 밀치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찍지 마, 저리 꺼져.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쓰레기 이런 온갖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쓰레기라는 말도 나왔어요? 네. 바른정당 하태원 의원과도 마찰을 빚었는데요. 예. 하 의원이 보수정당이 안보 위기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보수정당을 2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신자 쓰레기. 이거는 좀 심한데요. 죽여버려. 뭐 이런 말까지.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네. 죽여버려란 단어가 나왔다. 네. 국회의원들 입에서? 네, 그렇습니다. 차마 이 방송에서 전할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코미디가 아닌데요. 코미디 프로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못 써요. 네. 뭐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이 상황, 정기국회 첫날의 상황, 이 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행간은 도대체 무엇이 중헌디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예. 한반도에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 옵션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북은 추가 핵실험 ICBM 추가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래서 9월 9일이란 발사 추정 시점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이 피켓 시위하고 예. 본회의장에서 야유하고 퇴장하고 예.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싸워도 나라 안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싸워야죠. 집에 불이 났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책임이니 이거 지금 탓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서 질책해야죠. 언론사 사장 체포영장 발부 뭐 정당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 열어서 따져야죠. 예. 국회 보이콧하고 장애투쟁하면서 검찰 항의 방문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 뭐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이라는 건 여야 막론하고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만 지금이 그럴 때냐. 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네. 핵실험 있고 바로 다음 날 과연 그 타이밍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여의도 패싱이다입니다. 여의도 패싱이요? 뭐 야당에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이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야당이 이런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보 위기에 우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인데요. 예.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여의도 패싱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뭐 정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국회가 따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만 하고 본회의장이 그냥 폐점을 해버렸어요. 이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북핵 대응에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의 그 많은 이 제1야당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많은 의원들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반쪽짜리 채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통령과 여야정 국정협의체 열자 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의도 패싱할지도 모른다는 거. 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무섭게 아직은 모르는 것 되는데. 같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행간 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입니다. 누가 버티기 힘들단 말씀이세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국회가 국민 여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뭐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명분으로 국회 보이콧하는 제1야당. 뭐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바른정당도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하루도 못 넘겨서 의총에서 정기국회 참여를 또 결정하기도 했거든요. 예. 물론 여당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야당이 흥분할 때는 가가지고 약 올리듯이 뭐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것들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야당은 더더욱 책임성 있는 행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의도 패싱되지 않으려면 국민들 좀 눈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이민정님, 김장겸 사장, MBC 사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온몸을 바쳐서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 보면서 이분은 다시 봤다 그 부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시선, 좀 조롱 섞인 시선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중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김장겸, 네,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이콧하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고성을 지르셨어요? 예. 고성보다는 개성이 가까웠어요. 제가 좀 목청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불후의 명곡 나오라고 섭외를 받아가지고 그 목청을 좀 뚫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정청래. 한마디만 하면 본회의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조원진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목청이 하이피치죠, 게다가. 예, 굉장히 하이피치죠. 목청이 약해가지고 한마디도 잘 안 들려가지고. 연습을 하셨구나. 거기서는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러던 차에 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는데도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발성 전화를 하면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았겠죠? 그 전문가를 좀 소개받아 보시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야겠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던데. 어쨌든 본인 입으로 왜 그렇게 개성을 지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화가 많이 났죠. 어쨌든 국회 보이콧 출발한 MBC 문제지만 핵실험이 났잖아요. 뭐 수소탄이잖아요. 그러면은 접고 국회 들어와야죠. 더군다나 보수니까. 보수 정당이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당이 딱 보니까 저거는 내가 가짜 보수, 저 한국당은 가짜 보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또 한 100명 정도가 우르르 둘러싸고. 아니, 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저게 장면이 일부가 안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한번 샤우팅을 했고. 이제 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 뚫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한가운데 들어가야 뚫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야. 또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안개를 찍힌 것 같네요.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지. 보수가 왜 죽었어?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멘트를 하셨고. 그렇죠. 저건 완전히 안보 지킴이 보수가 아니라 안보팔이 보수였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끝에 들려드렸지만 정진석 의원이 하태경 네가 무슨 보수를 말하냐. 그 뒤에 더 심한 멘트들도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안 들려서 거기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내용은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의원에 대고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잡혔어요. 끝나고 나서 왔던가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게 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당에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습니까? 보도가 안 됐지. 왜냐하면 이제 내부 의총할 때 우리끼리 의총할 때 이제 정진석 대표는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친박 이제 돌격대 몇 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분들 누구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 자리였으면 그렇고 하여튼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친박 돌격대 LC, KC 이런 분들. LCK. 최경환 의원이요? PC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들이 예를 들면 있었고. 인신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격을. 너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보수면 약간 선수도 존중하고 나이도 존중하고 하는데 그냥 의견을 중요시하기 뭐 보통은. 막 욕설을 한다든지 예. 욕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설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 정말 육두문자입니까? 뭐 반말이죠. 반말이고 뭐 아주 쌍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누가 뭐 듣더라도 까불지 마,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예의가 없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어제도 안에서 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안에서 뭐 그런 이제 충돌이 다반사였다.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박근혜 탄핵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내부에 사실상 한당이라고 보기 힘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분리돼 나왔다는 겁니다. 안보 위기에 국회 보이콧을 하는 건 보수를 2번 죽인 일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하시고 정지성 의원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보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옆에서는 배신자 꺼져라 쓰레기 그리고 뭐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방송을 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랄하네. 까지 다양한 욕을 드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하고 나서도 욕설을 잘 드시지만 하지만 저희 방송 문자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욕설을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거잖아요. 싸울 때 욕 먼저 나오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건데 욕이 먼저 나오면 나오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진 거죠. 저런 쌍욕이 먼저 나오면 우리 온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들어가면서 쾌재에 미소를 지으면서 성공했다. 이겼다. 네, 도발에 성공했다. 네. 가짜 보수라는 걸 제가 폭로했다. 욕성애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옵니다. 욕 페티시 아니야 이런. 예. 이게 온라인으로 부족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워낙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국민의 사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소설이 태백산맥인데 그 안에 보면 욕 정말 찰지잖아요. 욕도 잘하면은 정들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욕은 좀 정떨어지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좀 분리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야정 국정협의체 열자 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의도 패싱할지도 모른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행간 보죠. 마지막 3번째 행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입니다. 누가 버티기 힘들단 말씀이세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국회가 국민 여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김잠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명분으로 국회 보이콧하는 제1야당. 뭐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바른정당도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하루도 못 넘겨서 의총에서 정기국회 참여를 또 결정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여당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야당이 흥분할 때는 가가지고 약 올리듯이 뭐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것들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야당은 더더욱 책임성 있는 행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의도 패싱되지 않으려면 국민들 좀 눈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이민정님, 김잠겸 사장 치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찍지 마, 저리 꺼져.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쓰레기 이런 온갖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쓰레기라는 말도 나왔어요? 네. 바른정당 하태원 의원과도 마찰을 빚었는데요. 하 의원이 보수정당이 안보 위기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보수정당을 2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신자 쓰레기. 이거는 좀 심한데요. 죽여버려. 뭐 이런 말까지.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네. 죽여버려란 단어가 나왔다. 네. 국회의원들 입에서? 네, 그렇습니다. 차마 이 방송에서 전할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코미디가 아닌데요. 코미디 프로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못 써요. 네. 뭐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이 상황, 정기국회 첫날의 상황, 이 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행간은 도대체 무엇이 중헌디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예. 한반도에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 옵션을 추가한 우리 국회 모습이 마치 봉숭아학당 같았습니다. 코미디 프로의 봉숭아학당. 예,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대검과 방통위를 집단 항의 방문했습니다. 예. 또 바른정당 의원들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남북 대화를 언급하자 지금이 대화 얘기를 할 때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이 어떤 때냐 이건데요. 북한 핵실험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야유, 퇴장, 폭언, 욕설, 고성이 번복된 마치 봉숭아학당 같았던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그 자유한국당 피켓 시위 현장 그 모습 참 뭐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맞습니다. 뭐 고성이 오가고 막 욕설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이 장면을 SNS 생중계하면서 의원들 앞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서 다가갔거든요. 이 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뭐 손 의원을 밀착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북은 추가 핵실험, ICBM 추가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래서 9월 9일이란 발사 추정 시점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이 피켓 시위하고 본회의장에서 야유하고 퇴장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싸워도 나라 안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싸워야죠. 집에 불이 났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책임이니 이거 지금 탓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서 질책해야죠. 언론사 사장 체포영장 발부 뭐 정당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 열어서 따져야죠. 국회 보이콧하고 장애투쟁하면서 검찰 항의 방문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 뭐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이라는 건 여야 막론하고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만 지금이 그럴 때냐. 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네. 핵실험 있고 바로 다음 날 과연 그 타이밍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요. 두 번째 인간은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여의도 패싱이다입니다. 여의도 패싱이요? 뭐 야당에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이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야당이 이런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보 위기에 우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인데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여의도 패싱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뭐 정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국회가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을만 하고 본회의장이 그냥 폐점을 해버렸어요. 이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북핵 대응에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의 그 많은 이 제1야당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많은 의원들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반쪽짜리 채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통령과